혹시 올해부터요 비트코인에 투자해 보겠다고 결심하셨나요? 그런데 2025년부터는 IRS가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더 꼼꼼하게 추적하는 규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미처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맞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암호화폐 세금 규정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파격적인 정책 제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세법 규정, 그리고 2025년부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새로운 보고 양식,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제안하는 자본이득세의 폐지 가능성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2024년 말 10만 달러도 넘어간 적이 있었고요. 시장 열기 정말 뜨거워졌는데요. 최근 조정을 받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바뀌는 세금 제도와 IRS의 감시 강화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는 상담이 필요한 분들께서는요, 저희 재생컴퍼니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란 고정 댓글에 적힌 연락처로 또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을 앞두고 우리가 알아둬야 할 암호화폐 세금 이슈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제안 그리고 실전 준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암호화폐가 어떻게 과세되고 있는지를 짚어봐야겠는데요. IRS는요 디지털 자산, 즉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크립토커런시를 프로퍼티,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이라던가 부동산과 같이 이런 자산들을 샀다가 팔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과세 방식으로 역시 비트코인도 이 과세가 된다는 뜻이죠. 보유기간이 1년 넘으면 장기 자본이득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최대 세율은 20%입니다. 일반 소득세율보다는 훨씬 낮죠. 반면 1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일반 소득세율에 적용을 받는데 이걸 단기 자본이득 세율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 그 말은 본인의 어떤 기타 소득들 의 규모에 따라서요 일반 소득세의 레이트가 결정이 되죠. 결국은 장기 자본이득세율보다는 더 높은 세율의 적용을 대체로 받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과세가 발생하느냐, 바로 과세 대상 암호화폐 이벤트를 일으켰을 경우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트코인을 또는 크립토커런시를 팔았을 때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비트코인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결제한다거나 아니면 하나의 암호화폐를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다거나 아니면 암호화폐를 달러로 팔거나 아니면 또는 스테이블 코인, 이것도 역시 다른 암호화폐로의 교환일 텐데요. 어찌됐건 이 말은 암호화폐를 하나의 프로퍼티로 봐서 매도하거나 또는 실질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순간, 이때 바로 자본이득이 발생했고 그 결과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부과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라는 그런 뜻이죠. 반대로요, 그러면 비과세 이벤트는 뭐냐, 과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뭐냐 하면요, 단순히 내가 암호화폐를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내 지갑 안에서 이동하는 정도를 말합니다. 결국 그 말은 실제로 코인을 팔지 않는 한 미실현이익, unrealized gain일 텐데 이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0,000에 샀는데요, 지금 시세가 10만 달러를 하더라도 팔지 않았다면 이익은 아직까지는 종이 한 장에 적힌 숫자일 뿐이다라는 그런 논리죠. 또 이런 것도 있죠. 재산세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예컨대 우리가 부동산을 사면요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런 세금이 없다라는 것도 그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유지 보수비 이런 것도 없으니까 오로지 시세 차익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을 악용해서요, IRS가 내 암호화폐 거래 모를 테니까 세금 안 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정교하게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추적한다 라고 하고요, 실제로도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전도자였던 사람이 있는데요, 24년에 탈세 혐의 기소돼서 4,800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 손실을 미국 정부에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이미 강화된 IRS의 암호화폐 모니터링 시스템이요 2025년부터는 한층 더 체계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1099DA라는 새로운 양식이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요 여러가지 1099, 1099 시리즈 양식 등이 있었지만요, 이제는 암호화폐 전용 보고 양식인 1099DA가 신설되면서 코인베이스라던가 아니면 제미나이, 크라켄과 같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의 거래 또는 브로커 업체잖아요,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고객이 거래를 할 경우에 이러한 고객의 거래 내역을요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IRS와 당사자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한다는 그런 얘기죠.
즉 2025년도의 거래 부분부터는요. 그 다음엔 2026년 초에 1099DA 양식을 이제 거래를 했으면 마치 우리가 주식 투자했을 때 연말이 지나고 나면 이 증권사로부터 이 1099 받는 것처럼 비슷한 성격이 되겠죠. 이걸 받아보게 될 텐데 양식에는 매매 내역, 말하자면 수익과 손실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니까 스스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미 IRS에는 이게 다 리포팅이 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이러한 보고된 내역을 내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누락한다면 문제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요 2026년 각자 더 거래 내역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내놓고 있는 여러 파격적인 암호화폐 정책들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비트코인 보유고 Strategic Bitcoin Reserve라고 하는데 이걸 구축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고요. 또 비트코인은 화폐에 가깝기 때문에 자본이득세로 과세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일각의 주장을 수용해서 이러한 비트코인 관련 세법, 앞서 얘기했던 그 기존 법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걸 반영해서요, 비트코인과 미국 내 발행된 어떤 암호화폐에 대한 캐피털 게인, 자본이득세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은요 세금이 0%가 돼서요 사실상 돈처럼 쓰는 거죠. 그리고 해외 코인에는 30%의 세율을 부과하자.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코인의 어떤 국적을 따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극단적인 안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도 마가의 한 종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요, 미국이 암호화폐 혁신의 중심지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하네요. 더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법인 세우고 또 다양한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 코인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데 반해 미국은 과세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규제나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감하게 세금을 면제해주면 시장이 과열되고 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실제로 화제가 됐던 크립토 서밋을 통해서요, 세율이나 규제 방향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신중론을 펼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첫째, 2025년 이후에는요, 내 암호화폐 거래를 브로커나 거래소가 보고하는 체계가 확실해지니까 지금부터 거래 내역을 잘 기록해 둬야 되겠고요. 일단 IRS가 다 파악하게 되면 모르고 있다, 몰랐다라는 핑계가 통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둘째요, 적절한 예산도 마련해야겠습니다. 암호화폐 특성상 가격이 폭등했을 때 매도를 하면 큰 이익을 걷죠. 근데 또 이게 그냥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또 재투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재투자했을 때 시세가 급락해버리면 현금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미리 세금 납부액을 위한 그런 좀 예산을 마련해야 되겠다. 따로 떼어놓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얘기겠죠. 세 번째는요, 암호화폐가 많거나 거래 횟수가 잦아서 복잡해진다면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전문 어드바이저, 텍스 어드바이저를 찾아가서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할 겁니다. 암호화폐의 과세만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활용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글쎄요, 아직까지 아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게 시중의 의견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각자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추가로 참고할 만한 점은요, 최근 비트코인 시세가 올라가면서 이익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또 코인을 기부하거나 친구 또는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그런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24년 기준으로요, 개인이 1년당 $18,000까지는 증여세 면제 한도, 연간 면제 한도 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누군가에게 증여할 수 있죠. 다만 그 이상이 되면 신고 대상이 되고요. 또 물론 평생 증여 면제액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신고 대상이 된다는 거는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암호화폐를 직접 자선기관에 기부하거나 할 때는요, 시세가 오른 상태로 그대로 기부하면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고 또 기부자는 그 기부 시점에서의 높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세제 면에 있어서도요, 유리한 점이 있겠죠. 물론 이러한 전략을 쓰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 어드바이스를 받는 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2025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지만 또 잘못 대응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암호화폐 세금 보고가 더 투명해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동시에 또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자본이득세 폐지라던가 여러 빅카드가 있을 테니까요. 이게 실제 통과된다면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한 번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그리고 제반 제도의 변경에 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런 정보 필요한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겠죠? 이 채널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또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